짜자자잔. 알았어요. 잘했어요. 자, 저번 시간부터 용해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KSP라는 말이 있었죠. 얘 이름이 뭐였어요? 용해도 상수, 바로 용해도 곱상수. 솔루빌러티 프로덕트. 줄여서 SP를 이렇게 아래첨자로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용해도 곱상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걔를 줄여서 KSP라고 썼는데 얘도 근데 뭐 무엇에 한 종류였어요? 얘도 평형상수의 아니 깜짝이야. 왔어요. 나가라 잘했어. 왔어요. 어반 나가라. 왔어요. 야야야 박시영 진짜 나가라. 자 봅시다. 자 그럼 자 조용. 한 자리 모자라요? 자 누가 여기 하나 남아요? 하나 남는 거라고요? 시영 여기 앉아. 자 여기 앉으세요. 시영 여기 와. 여기 앉으세요. 자 다음에 얘기해서 바꾸도록 합시다. 자 시영 앉아. 뭐라 쓴 거예요? 왜 아니 영어. 솔루빌러티 프로덕트. 솔루빌러티 프로덕트. 자 봅시다. 조용. 선생님, 진이가 프린터 없어. 이따 드릴게요. 우선 같이 보세요. 필기하고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부터 용해도곱 상수를 얘기했었는데 이 용해도곱 상수는 무엇의 한 종류라고 했어요? 평형상수의 한 종류라고 했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것이 어떻게 평형상수로 적용될 수 있느냐 그리고 용해도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직전에 자, 오늘은 이것이 어떻게 응용돼서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지 볼게요. 얘는 너무 유명해요.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중달책에 나오는 연습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우선 0.050몰 뭔가와 0.10몰 뭔가를 두 개를 뭐 했다? 섞었다. 그러면 뭔가를 섞는다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뭐부터 해야 된다고 했어요?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초기 몰수부터 계산해야 된다고 했었죠? 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초기 몰수를 계산하기 전에 어떤 것들이 섞여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PbNO3하고 NaI죠. 자, 그러면 NO3는 몇 마이너스입니까? 2-입니다. NO3는 1 마이너스죠. 그런 NO3가 지금 몇 개 들어가 있어요? 2개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에 있는 납은 몇 가 플러스겠어요? 2 플러스 거고요. 그 다음에 NaI에서 아이오다인은 몇 마이너스예요? 1 마이너스고 그럼 NA는 1 플러스겠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이 PB2 플러스하고 이 I 마이너스가 어떻게 반응을 하나 봐요. 왜? 거기에 어떤 평형상수가 있냐면 KSP가 나와 있고 최종적으로 PB하고 I 사이의 최종 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 이 납하고 아이오다인은 서로 무슨 반응을 하나 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NO3 마이너스와 Na 플러스의 역할은 뭘까요? 관여하지 않습니다. 바로 Na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는 바로 구경꾼이죠. 구경꾼이겠죠? 맞나요? 그러면 구경꾼은 앞으로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어 살짝 없는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없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니까 지금 여기서 구하는 몰수라는 것은 알자 이온인 납과 아이오딘 마이너스의 몰수를 구한다는 뜻이다 라고 생각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선 첫 번째 납 2 플러스. 자, 하려면 누구하고 누구를 곱해야 돼요?
바로 몰농도와 부피를 곱해주면 몰수가 바로 나오죠. 그럼 몰농도가 0.50몰이고 부피가 100m예요. 자, 그러면 계산 뭐가 나오죠? 5 나오죠. 5. 자, 그리고 단위는 밀리몰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밀리를 그대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몰 농도와 리터를 뭐로 바꿔 쓴 거예요? 수로 썼어요. 그래서 초기에 납은 지금 5밀리몰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마이너스. 자,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몰 농도가 이렇게 되고 부피가 200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계산해 주시면 얘는 20인가? 20이고 그렇죠. 그래서 5밀리몰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요거 최근에 이제 이맘때쯤 그거 뭐냐면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그 뭐냐면 과학고 가려고 열심히 대비하고 있는 거 알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곧 들어올 42기 후배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건데 그 덕에 나도 중학생들 붙들고 막 뭐 면접 어쩌고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세부 특기 사항에 뭐들을 많이 쓰냐면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을 세부 특기 사항에 넣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앙금은 중학교 교과 과정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엄청 나오죠? 자, 앙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중학교 책에 나오는 거? PBI2. 지금 저기서 나오는 PBI2 이거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죠? 그 다음 AGCL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AGI2. 바로 AGI2 뭐 이것도 좋아요. 다 좋아요. 좋은데 재밌는 건 이 앙금을 지금 한자말로 침전이라고 한다는 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앙금 침전 같은 말인데 이 앙금 생성 반응은 반응 속도가 어떨까요? 빨라요.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진짜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왜 엄청나게 빠르냐에 대한 물리학적인 해석 있습니다만 그건 당장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거나 침전은 매우 빠른 속도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AGCL 침전 만들기 위해서 무슨 수용액 섞죠? NO3하고 NaCl 섞잖아요. 그래서 AgNO3, NaCl 모두 다 투명한 수용액이거든요. 근데 이 두 투명한 수용액을 한 비커에다가 얍 섞자마자 어떻게 돼요? 섞자마자 뿌옇게 침전이 팍 나타나죠? 침전 반응은 반응 속도가 너무 빨라서 섞자마자 바로 나타나요. 알겠죠? 굉장히 빠르고 이 굉장히 빠른 게 아주 중요한 성격인데 이것을 중학생들이 실제로 안 해보고 거짓말로 세부 특기 사항이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묻냐면 이거 앙금 생성 반응 해봤어요? 해봤대. 그럼 반응 속도 어때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 알겠어요? 한 번도 안 해보고 이걸 썼다는 얘기인데 얘는 반응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한 번만 해보면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후딱되거든요. 그래서 이 앙금 생성 반응은 굉장히 빠르다는 거 명심하고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앙금 생성은 반응의 자발성이 매우 큽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발성이 크기 때문에 앙금은 넣자마자 무조건 확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초기 농도를 계산하고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 요겁니다. 자, 누구하고 누가 납하고 아이오다인이 반응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 아이오다인 PBI2를 만들 텐데 그 반응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고 짜잔 이렇게 될 텐데 이건 중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얘 색깔은 노란색. 옐로우죠. 보통의 침전이 흰색이 많은데 노란색이 이게 흔하진 않거든요. 근데 묘하게도 얘가 이제 노란색을 띱니다. 자, 이때
그러면 초기 자, 납 2 플러스가 몰수가 얼마? 5. 그 다음에 아이오다인은 20만큼 있대요. 자, 그런데 반응의 자발성이 크다라는 것. 그리고 앙금 생성은 얘뿐 아니라 뭐 AgCl이건 뭐 CaCO3건 같은 모든 앙금 생성은 자발성이 아주 크다라고 꼭 외워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 자발성이 크다라는 거는 이 반응이 얼마나 진행된다는 걸 의미할까요? 100% 완벽하게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침전 반응은 넣어준 것이 완전 소모될 때까지 100% 진행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양론 개수는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1대 2대 1이죠. 그러면 끝이 났을 때 1대 2대 1이고 100% 반응을 한다면 얘가 5만큼 반응할 때 얘는 10만큼 반응해야 되고 얘는 5만큼 맹그러져야 되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나면 얼마나 남겠어요? 얘는 사라지고 얘가 10mm이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5만큼 만들어지겠죠. 처음에는 없었을 테니까요. 알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런 애를 뭐라고 하죠? 한계 반응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지금 이 반응에서는 요 둘을 섞었을 때 아이오다인이 요만큼 남고 PbI2가 이만큼 생긴 거예요. 알겠죠? 자, 요 문제풀이 순서 알겠죠? 자,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 자, 요 위에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지운다? 여기 지울게요. 이야. 자, 이 앙금 생성 반응 자발성 크다. 두 번째 이. 그러면 여기서 있는 이온, 뭐 알자 이온. 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알자 이온은 누구만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알자 이온은 누구만 남아있어요? 아이오다인 남아있죠? 그러면 여기서 아이오다인 마이너스의 초기 농도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몰 농도는 뭐를 뭐로 나누는 거예요? 부피를 몰수로 나누는 거죠? 자, 부피가 지금 우선 몰수는 10mm몰이에요. 그죠? 근데 이때 현재 최종 부피는 얼마가 되죠? 300. 부피가 100에 200을 더한 300이라는 거 아시겠죠? 왜냐하면 100하고 200짜리 수용액을 섞어 놓았기 때문에 요만큼이 이게 전체 부피일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300분의 10이니까 그냥 편의상 30분의 1이라고 하고 자, 여기 밀리 약분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몰 퍼 리터를 다른 말로 몰 농도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는 아이오다인 마이너스가 결국 알자로 30분의 1몰 남아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현재 이 상황을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자, 여기 이제 지우도 되겠어요? 여기 지운다? 지운다? 자, 그럼 이때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자면 자, 수액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어쨌건 뭐가 생겼어요? PbI2 솔리드가 생겨 있죠. 굳이 몰수를 얘기하자면 몇 몰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5mm몰 만들어져 있고요. 그죠? 이 두 개를 섞었을 때 그런 식으로 얘가 지금 300ml 수용액으로 나와 있을 건데 그때 여기에 아이오다인 마이너스가 얼마? 30분의 1 농도만큼 여기에 녹아 있는 거죠. 알겠죠? 지금 이 두 개를 섞었을 때 나타나는 1차의 상황을 알겠죠?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3 침전의 용해 평형을 생각해 봐야 해요. 자, 여러분 앙금은 물에 녹아요? 잘 안 녹아요? 물에 녹지 않습니다. 잘 녹지 않는다는 얘기는 얼마나 녹는다는 얘기예요? 아주 극소량 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냐면 PbI2가 물속에 생기고 나면 이때 어떻게 된다? 극소량 납 2 플러스가 용해될 수 있다 라고 가정해야 해요. 알겠죠? 그걸 뭐라고? 용해 평형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용해 평형의 양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PbI2 솔리드가 자, 이런 화살표 뭐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데 어떻게 썼어요? 오른쪽으로 가는 건 작게 썼고 왼쪽으로 가는 건 크게 썼죠. 이 말 뜻이 뭐겠어요? 녹긴 녹는데 얼마나 녹는다? 아주 조금 녹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녀석 중에서 아주 극소량이 PB2 플러스와 I 마이너스로 된다는 얘기죠. 맞나요? 자, 이때 처음에 자, PbI2 얼마나 있어요? 뭐 5mm몰 있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처음에 PbI2는 PB2 플러스는 있어요, 없어요? 처음엔 없었죠. 왜? 전부 다 반응해가지고 PbI2가 됐잖아요. 침전이 됐잖아요. 이때 I 마이너스는 남아 있었나요? 네. 오, 여기 남아 있었네요. 얼마나? 30분의 1만큼. 그죠? 자, 그럼 이제 용의 반응입니다. 녹아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녹아 나오는 것도 화학 양론을 따라야 되니까 1대 1대 2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X 녹아 나오면 여기서 얼마나 만들어져야 돼? X만큼 나타나야 되고 여기는 2X만큼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고 끝이 나면 여기는 뭐 얼마만큼 있겠죠? 얼마만큼 있고요. 그리고 얘는 X 얘는 30분의 1 더하기 2X 맞나요? 맞죠 맞죠? 자, 이때 왜 얘는 뭐 그렇게 명확하게 쓰지 않는 걸까요? 왜 대충 쓴 걸까요? 왜 대충 썼냐면 어차피 이 형태가 뭐예요? 고체죠. 고체에 관여하지 않죠? 바로 평형상수에 표현되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얼마나 있었고 사실 처음에 얼마나 있었고 얼마나 반응하고 얼마나 남아있는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평형상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고체는 그냥 사실 처음에 5mm몰 있었다? 이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뭐 얼마나 있었겠지, 뭐 조금 반응했겠지, 뭐 얼마 남았겠지, 뭐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 평형에서 필요한 농도는 바로 PD 플러스 2I 마이너스인데 이때 이 녀석의 평형상수를 한번 고려해 보면 이 용의 평형의 평형상수를 방금 아까 썼던 KSP라고 했었죠? 네. 그럼 이 KSP는 정의상 뭐로 표현돼요? KSP는 PB 바로 플러스 납 2 플러스 농도 곱하기 I 마이너스의 농도의 제곱이죠? 이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곱이에요. 왜 제곱이 필요하죠? 여기가 계수가 2니까요. 그래서 여기 계수인데 제곱을 안 썼다. 그럼 이유 계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유 계산은 뭐 그냥 나가리예요. 뭐 해보나 마나 뭐 다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2이기 때문에 제곱 쓰는 거 명시고요.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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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때 여기서 PB2 플러스의 I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때 여기에 자, 얘도 일종의 평형상수라고 했죠? 그럼 원래 평형상수는 뭐분의 뭐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 얘가 반응물이 상태가 뭐예요? 고체죠. 그 고체가 원래 평형상수에서는 뭐로 표현되죠? 1로 표현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고체의 경우 평형상수의 1로 표현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마치 뭐 하는 것처럼 표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KSP가 이렇게 정의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평형상수는 평형상수인데 이 반응물이 고체여서 반응물 표현이 나와 있지 않은 거야. 그러면 얘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지? 자, PB2 플러스 값이 지금 평형상태의 농도에서 X죠. 곱하기 I 마이너스의 농도는 여기 있네요. 30분의 1에 더하기 2X 얘 제곱. 됐죠? 그 KSP가 지금 값이 얼마로 나와
요거네요.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됐습니까? 네. 됐어요? 그러면 이게 X가 네. 물론도요. 네, x는 몰롱도죠. 평형상수에 나와 있는 농도는 다 몰롱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따 여기서 첫 번째 1. 자, 얘를 수리적으로 딱 봤더니 얘는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라고 알겠죠? 그러면 3차 방정식이가 요대로는 풀기 쉽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요대로는 풀기가 불편하다 이죠. 알겠죠? 네. 그런데 얘를 조금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활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 학교는 계산기 쓰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이대로 풀 수 있어? 못 풀어? 못 풀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이 무슨 가정을 해야 돼요? 공통이용 뭐라고? 알짜리. 크게. X가 겁나. 그걸 뭐라고 하냐고요? 전문용어로. 공통이용 효과라고. 정답! 공통 이온 효과라고 합니다. 자, 영어로 뭐라고 하죠? 공통 이온 효과 영어로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2학년 말부터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계속 영어를 기억해야 돼요. 영어로 뭐라고요? Common 이온. Ion Effect라고 합니다. 알겠죠? 바로 이 경우 공통 이온 효과를 적용합니다. 자, 공통 이온 효과를 적용한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어차피 지금 KSP는 딱 봐도 값이에요, 작은 값이에요? 작아요. 매우 작죠? 왜냐하면 10의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작부터 생성물 일부가 공존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제시된 반응이라고 했을 때 시작부터 I-가 생성물인데 그게 일부가 처음부터 존재하죠. 보이세요? 보여요? 그럼 여러분 르 샤틀리의 원리 기억나요? 네. 자, 르 샤틀리의 원리가 뭐예요? 만약에 반응물을 많이 때려 넣어요. 그럼 어느 쪽 반응이 잘 돼요? 반응물을 많이 넣으면 반응이 잘 되죠. 그런데 생성물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러면 정반응 돼요, 역반응 돼요? 생성물을 많이 넣으면 오히려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죠. 그런 효과가 여기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생성물이 있으니까 이 효과에서 역반응이 더 잘 되는 게 아닐까? 그럼 역반응이 더 잘 된다면 알짜 정반응이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어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평형상수가 작기도 할 뿐더러 시작할 때부터 생성물 일부가 공존하면 저 x가 뭐하다? very small. 알겠죠? 이런 식의 가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공통이온 효과라고 한다고. 알겠죠? 명심해야 돼요. 공통이온 효과 어디서도 나왔었어요? 한염기에도 나왔죠? 화학 평형에서는 언제나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 3차 방정식에서 뭐를 나가리 시키라는 얘기예요? 얘를 나가리 시켜라. 그러면 반응식이 몇 차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단순한 1차 반응식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럼 요 위 지우 되겠어요? 위 지운다. 위 지울게요. 위 지우 되겠어요? 네, 준다. 이읍. 자, 그러면 침전의 용해 평형 2.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무시해버리면 근사적으로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x는 30제곱에
1.4 10의 마이너스 8승 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 계산을 해주시면 뭐가 되겠느냐? 저 대충 얼마 나와요? 근데 뭐라고 해놨어? 3점 정도 나와요. 1.2 그래서 한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요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그 x가 지금 뭐예요? 그 x가 지금 뭐예요? 바로 이게 납 2 플러스죠? 아시겠죠?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평형 상태에서의 납 2 플러스의 농도인 거예요.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i 마이너스의 평형 농도는 바로 이거란 얘기죠?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잖아요. 그럼 x에다가 뭘 넣으라는 얘기예요? 얘를 넣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30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하면 값이 뭐 나오겠어요? 그냥 30분의 1이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얘를 다시 계산해주면 0.033 몰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간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내가 항상 공부를 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필기. 암기가 중요하다고 하죠. 이해는 중요하지 않아요. 외우셔야 해요. 알겠죠? 네, 이해는 중요하지 않아요. 외우셔야 돼요. 근데 외울 때 뭘 외우란 얘기했어요? 중요한 거. 공식. 바로 순서를 외워야 해요. 알겠어요? 순서요. 자, 당연히 문제는 똑같이 나와요. 문제는 다 바뀌어서 바뀌어서 나오죠. 하지만 이 문제 풀어나가는 순서는 이미 확립돼 있겠어요? 지금도 있겠어요? 이미 완벽하게 확립돼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어떻게 확립돼 있겠어요? 가장 복잡하게 확립돼 있어요? 가장 효과적으로 확립돼 있어요? 효과적으로 확립돼 있어요. 알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독창적으로 풀어야 되겠어요? 과거의 선배들의 업적을 답습해야 되겠어요? 선배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선배들이 하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순서예요. 알겠죠? 순서. 그럼 이런 문제를 받았을 때, 자, 첫 번째 순서를 리마인드 해봅시다. 맨 먼저 몰수 계산. 알겠죠? 두 번째 두 개를 반응시키는데 얼마나 반응시켰어요? 두 개를 100% 반응시켰죠. 알겠죠? 100% 반응시켰죠. 그리고 나면 알자 이온 중에 누군가 어떻게 돼요? 알자 이온 중에 누군가 뭐예요? 누군가 남아요. 알겠어요? 알자 이온 중에 누군가 남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용해평형을 생각을 할 때 뭘 적용하라고요? 공통 이온 효과를 적용한다라는 이 순서를 외워야 돼요. 이 순서를 외우지 않으면 이 문제를 능수능란하게 풀 수 없어요. 혹은 빠르게 못 풀어요. 알겠어요? 빠르게 풀어야 그 문제 또 풀 거 아니에요. 뭐만 이 순서를 암기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여기 썼어요? 여기 썼어요? 그렇다면 이 순서를 외웠다. 만약 이 순서를 외웠다. 그러면 여기 줄게요. 준다. 자, 이 순서를 외웠다면 단발이요? 지름길이라는 지름길. 숏컷이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순서를 외웠다면 어차피 이거 그럼 평형 상태 농도 이렇게 되죠? 그럼 어차피 얘는 이거일 텐데, 자 보세요. 30분의 1에서 사실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는 걸 외워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 처음에 30분의 1몰이 계산이 됐잖아요. 그럼 그게 그냥 평형 상태도 그대로 나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뭐를 이해했기 때문에 르샤틀리의 원리와 공통이온 효과를 이해했다면 안 변한다는 걸 외워야 해요. 알겠죠? 네. 그래야 남들보다 등급이 올라가요. 알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 KSP 뭐예요? 아까 1.4 곱하기 10의 8승이었잖아요. 그러면 바로 똑같이 이게 금방 계산이 되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고 있으면 아까 번거롭게 썼던 평형 양론 어쩌고 저쩌고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너무 알겠죠? 그래서 이런 타입의 문제는 교사들이 아주 좋아하는 문제예요. 왜 좋아하냐면 외우고 있으면 금방 푸는데 안 외우면 허둥지둥 할 수 있는 문제라서요. 그래서 교사들이 이런 타입의 문제를 굉장히 좋아하고 전 세계 모든 화학책에 이런 타입의 문제가 수록되어 있다고요. 알겠죠? 이 논리를 격격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6이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왜? 아, 춥다고요? 알았어. 자, 연습 문제 6 찾았어요?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6 할 거예요. 연습 문제 6. 이거 완전 중요합니다. 알겠죠? 아니, 뭐 하다고요? 연습 문제 6. 완전, 이번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침전이면 무조건 내는 거예요. 무조건. 자, 내 칠판 지우고 쓰는 동안 한번 트라이 해봅니다. 시작! 자, 이건 잠깐 끊어도 되고요.